안녕하세요. 짱이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말 아침이라 베란다에 나왔는데요. 오늘도 역시나 햇님이 없습니다. 아쉬워요. 이제 슬슬 장마가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답니다. 저도 사실은요, 지금 현재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이요, 물거품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날씨가 흐리고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이 물주기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렇게 물거품 아이들을 보면은요, 물 주고 싶은 걸 참는 게 제일 어렵죠. 그래도 조금 스킬이 있어서 물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다육맘미들은 괜찮겠지만 첫 여름을 보내는 초보 맘님들은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저도 여전히 물 주기는 가장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다육이 물 관리할 때 특히나 여름이나 장마철 때 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물 관리하실 때 참고가 되실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물을 조금씩 제가 한 번씩 더 챙겨주는 다육이 종류, 뭐 그런 종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요거 버클리금이죠. 버클리금이 여름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상당히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뜨거운 날만 아니면 조금씩 꾸준하게 물을 저는 챙겨주고, 다른 다육이보다 항상 봄하고 가을은 한 번씩 더 챙겨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살짝 웃자라게 키워야 더 예쁘게 키우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물을 조금 챙겨주는데 열대야, 뜨거울 때 뭐 그런 때만 조금 피하셔가지고 물 관리를 하시면 무난하게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자, 어려운 부분이 요 방울복랑들이죠. 방울복랑들 한 번씩 입장을 모조리 떨구는 경험을 꼭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 역시 입장을 몽땅 떨구기도 하고 바짝 말려서 보내기도 하고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한번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은요, 좀 성격을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느낀 바로는 방울복랑 종류는 물을 좋아해요. 다른 일반 이런 창이나 입장 두꺼운 저런 아이들보다는 입장 두꺼운 다육이 치고는 물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한여름에도 절대 단수하지 않고 물을 꼬박꼬박 챙겨주는 그런 타입이고요. 그리고 통풍에만 신경 쓰면 돼요. 이 아이는 물을 충분히 관수를 하고, 장마철에도 여름에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필요할 때, 물이 말라서 중간 입장이 조금 쪼글쪼글하게 이 아이는 물거품 표시를 내거든요. 이 중간 입장에 주름이 살짝 패인다 싶으면 물을 챙겨준 다음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바람이 제일 좋은 장소에 그렇게 놓으시면 무난하게 입장 떨구지 않고 잘 견디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베란다에서 방울복랑 종류를 한 뭐 4-5개 정도 돼요. 하나는 거리대에 나가 있고요. 이 아이도 이제 완전 뿌리 활착을 하면은요, 거리대에 내보낼 거예요. 그리고 요 원종복랑금하고 요 방울복랑금은 그냥 공간 도 있고 해서 여기다가 놓고 키울 건데요. 물론 거리대에 적응을 시켜서 내보내도 괜찮은 것 같은데, 한여름 직광만 조금 피하신다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물을 너무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을 많이 주어도 통풍에 신경을 쓰시면 되고, 물이 고파도 통풍에 신경을 안 쓰면 입장을 떨구는 아이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서 물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저 창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거리대에 하나도 나가 있지 않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간 자리 부족도 물론 있지만 이 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반 국민 다육이에 비해서 웃자람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안에서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마다 키우는 장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옥상이라든가 또 주택, 그리고 확장형 베란다, 여러 가지 이 내 집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다육이들은 모든 거를 적응 훈련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적응 훈련을 시키고요. 저 밖에 있던 아이들이 어쨌든 자리가 부족해서 만약에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면 밖에서 물 주는 것보다는 훨씬 물의 양을 줄여서 그렇게 물 적응 훈련을 시키시면 또 이 안에서 나름
적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적응을 하시면 되고, 제가 물을 조금 챙겨주는 아이들 종류. 자, 요거 장미허브죠. 장미허브도 다육이과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허브 종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챙겨주는 다육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클리 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입장이 넓은 프릴 종류 있죠. 요 레몬 로즈금도 물 좋아해요. 그리고 요거 파피스 로즈거든요. 요것도 물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챙겨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장이 넓은 아이들, 넓고 얇고 그런 아이들이 물은 저는 단수 안 하고 절수는 하기는 하지만 꼬박꼬박 챙겨준다는 거, 그런 아이들이고요. 그리고 요 창들은 아무래도 여름에 그 하루아침에 내려앉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 어제까지 멀쩡했다가 오늘 민입장에 물이 차고 물러서 내려앉는 그런 것 때문에 요 창 종류는 그래도 조금 말린다 싶게 그렇게 장마하고 여름에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물을 조금 아껴주는 아이들이 있지요.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용월과 아이들 있죠. 제가 용월과 종류 아이들이 키핑장에 많이 가 있고 집에 별로 없어요. 요거 분홍용월이거든요. 요런 아이들이 그 입장이 좀 도톰하고 각이 지고 비슷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요런 아이들이 입장을 좀 쉽게 떨구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래서 물을 상당히 아껴줘요. 요런 아이들은 거의 뭐 절수 아니다시피 단수를 해도 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유의할 게 이 거리대하고 창문 하나 사이로 베란다하고 많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베란다 안에서 자라는 용월과 아이들은 물 절수, 단수 이게 필요하지만 거리대는 또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거리대 창문 하나 사이로 이 통풍과 바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리대에 있는 용월과 아이들은 물을 조금 챙겨주어도 입장을 떨구거나 뭐 물음이 있거나 그런 게 훨씬 덜하다는 거, 그거를 감안하시고요. 모든 다육이가 다 그래요. 프릴이든 뭐가 됐든 거리대하고 베란다 안쪽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거, 요거를 꼭 생각하셔서 장마철하고 여름 관리에 물 관리를 하시는데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조금 까칠한 아이들이 있지요. 제가요, 요거 생각보다 조한다니엘인데요. 생각보다 이 아이는 좀 물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도 물을 제가 상당히 아껴줍니다. 그리고 조금 까칠한 성향이 있어요. 물에 상당히 좀 예민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요 금다육이 종류는 모두가 다 물을 싫어한다?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모두가 다 햇빛을 싫어한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금다육이를 뭐 살구미인 금이라든가 뭐 이런 국민다육이 금 같은 경우에는 햇빛 요구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거리대에서 키우고요. 또 이렇게 입장이 얇거나 조금 까칠한 성향이 있는 금다육은 안쪽에서 관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환경에 적응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다육이가 바깥으로 나가면 좋죠. 어떤 다육이 종류를 막론하고 되도록이면 밖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공간 자리 배치를 부득부득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용이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그 물을 챙겨주는 아이들이 이런 관목형이에요. 나무 형태로 자라는 아이들 있죠. 수영이 목대가 어쨌든 나무 형태로 자라는 저런 까라솔, 이런 것도요. 잠을 자든 잠을 안 자든 소량의 물로 물을 꼬박꼬박 챙겨주고 있답니다. 요거는 완전히 잠을 자는 동류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요것도 아주 소량의 물, 한 달에 뭐 소주잔 한두 잔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거는 화분 크기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저는 단수하지 않고 물을 조금 챙겨준다는 거,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런 미인류, 똥구리들 있죠. 알사탕 같은 요런 아이들도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뚝뚝 떨구거든요. 저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해서 물을 아껴서 장마하고 여름에는 거의 물을 안 주다시피 그렇게 해요. 진짜 민입장이 이 아이도 물이 고프면 주름이 조금 생기거든요. 그때 아주 소량, 진짜 목숨을 유지할 만큼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렇게 물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방울이 땡그리들은 거의 이제 베란다 안쪽에서는 물을 안 주되 통풍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 이런 아이들도 사실은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라요. 방울복랑 같은 경우 조금 웃자라도 괜찮은데요. 이런 미인 종류 알사탕 같은 아이들이 웃자라면 또
밉죠. 그렇지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 환경에 조금 웃자라도요. 가을 되어서 다시 다져지기 시작하면서 이 목대가 조금은 길어지겠지만 수영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는 아이니까 너무 걱정에 염려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물을 꼭 챙겨주는 아이들이 있죠.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요런 종류도 제가 키우고 있다라고 보여드리는 탑돌이 종류죠. 요런 탑돌이 요거 에스테크놀이거든요. 그리고 언성, 남십자성, 이렇게 각이 져서 이 탑을 쌓으면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지요. 요런 아이들도 물 좋아해요. 그래서 굶기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저 선인장도 많이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요런 아이들은 선인장 우선 물을 최대한 아껴야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물을 굶기지 않는 아이들이 요 두 아이죠. 소인재하고 소인재 금도 절대로 제가 물을 굶기지 않고 요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 수간이 가늘은 아이들은 꾸준하게 물을 관수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요거 2번 실패했던 아이죠. 아직까지는 유지를 하는데 올여름을 어떻게 보낼지 저도 걱정은 하지만 경험상 또 이 댓글로 많이 조언을 해주시는 선배님들의 조언상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꼬박꼬박 물을 챙겨주는 아이 또 하나가 요거예요. 인디언 곰봉인데요. 인디언 곰봉이 아드레미처스과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다른 아이들은 많이 키워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런 아이들도 제가 물을 꼬박꼬박 챙겨주고요. 요 아이는 물이 고프면 밑잎장에 저렇게 윤기가 없어요. 아랫잎장에 윤기가 확실히 가운데하고 다르죠. 요렇게 윤기가 없어질 때 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꼬박꼬박 물을 챙겨주는데 요 아이는 그래도 다른 다육이보다 물을 양을 조금 더 많이 챙겨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물을 주고 안 주고 판단하는 기준의 기본은 다육이가 물이 고픈 상태일 때는 물을 줘야 한다라는 거, 입장이 말랑거리거나 윤기가 없거나 물 고픈 표시를 내면 물을 줘야 한다는 건 기본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물을 아껴줘야 되는 요런 아이들 있죠. 이것도 약간의 용어과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요게 하여튼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금방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이 아이도 물을 조금 아껴주고요. 제가 이렇게 펜획, 이렇게 묵은둥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물을 그래도 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요 어린 아이들 있죠. 이렇게 쪼꼬미 어린 아이들. 다육이가 어릴수록 성장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부족하거나 습도가 높은 날 웃자람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다육이일수록 저는 조금 물을 아껴주고 그렇게 하고요. 집에서 오래도록 단련이 되었고 환경에 적응이 된 아이들, 이렇게 풀일성이 있거나 나무 형태로 목대를 조금 올리거나 이런 아이들도 물을 조금 챙겨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릴수록 물을 아끼고 묵은둥일수록 물을 조금 챙겨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웃자람 성향이 있는 다육이와 웃자람이 성향이 좀 덜한 다육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있는 이런 다육이들은 물을 아껴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런 아이들은 물거품 표시를 그렇게 내지 않거든요. 굳이 다육이가 물고프다 표시 내지 않을 때는 물을 안 주는 걸 원칙으로 한답니다. 자, 요것도 피오리스인데요. 요것도 물 달라 소리 안 해요. 생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본적인 원칙이죠. 봄, 가을에는 2주에 한 번, 또 여름하고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변화 없는 아이들한테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그렇게 물 관리를 한답니다. 그런 거 생각하시고 또 이렇게 입장을 잘 떨구는 이런 아이들 있죠. 약간의 이 리틀 장미하고 이 베라 하긴스 이런 아이들이요 굉장히 에리리한 스타일인데 보기보다 생명력은 굉장히 강해요. 근데 물을 조금 아껴서 키우시면 금방 말라서 없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을 아껴서 키워야 더 예뻐지더라고요. 따글해지고 아기순도 많이 올리고 그렇더라고요. 요거는 저도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 치설성도 은근히 바닥으로 누우면서 이 웃자라는 성향이 있는 아이거든요.
적당하게 햇빛을 보여주는 걸 권해요. 너무 또 강한 빛이 있으면 주름을 차글차글 지고 그런답니다. 옆으로 탁 들어 눕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적당한 이런 보통 수준의 물 관리로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요런 아이들 있죠. 꽃 모양인데 입장이 에리에리한 아이들이 있어요. 단단한 맛이 없고 조금 야들야들한 요런 아이들도 저는 물을 조금 아껴가면서 관리를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소식 전하면서 저도 하기 힘든 어려운 물 관리에 대해서 그래도 첫여름을 보내는 초보자님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다 종합적이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마다 전부 다른 거 그거 참고하셔서 내 집에 맞는 물관리법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픈 거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실천하면서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베란다 소식 이렇게 전하고 짱이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